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아주 경황이 없었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해서 정치권을 또 질타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먼저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바른 역사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를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역사 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서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조수진 차장, 네. 대통령의 말 중에 역사 교육은 정쟁이나 이념 대립에 의해서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눠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 전체를 조금 싸잡아서 또 비판했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 야당에서는 지금 그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것이 유신 교과서, 친일 교과서를 만드는 거다 이러면서 문재인 대표가 거리로 나서서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침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요,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이뤄서 국민 통합도 이뤄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당에 대한 쓴소리로 받아들여집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 네. 결국에는 이게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결국엔 추진이 되는 상황이고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년부터는 새로운 교과서가 나오는 거죠? 후년부터. 예, 후년부터, 예. 후년 첫 학기부터 이제 하는 것을 목표로 박 대통령은 이것을 그 어떤 올바른 역사 교육은 하나의 그 미래, 바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미래적 관점에서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본인의 4대 개혁의 하나인 그 교육 개혁의 중요한 또 하나의 축으로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 반드시 본인의 임기 내에 그러한 그 새로운 교과서를 국사 교과서를 만들어내겠다 이 의지가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오늘 다시 한번 그 출국을 앞두고 그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가는 그런 그렇군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정권이 교체가 된다면 네. 다시 또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큼 과연 그동안이 잘못됐었고 새로운 교과서가 과연 국민의 객관적인 현대사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같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교과서인 것을 경쟁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다시 회귀하지 않겠지만 만일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이러한 것이라면 아마도 다시금 후퇴할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친일과 독재를 미화할 수 있겠어요. 그건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겠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조수진 차장. 조금 전에 대통령이 출국을 했어요. 서울공항에서 출국을 했는데 김무성 대표 오늘은 나갔다면서요? 네, 오늘은 나갔습니다. 바로 지금 영상 보고 계신데요. 지난달에 이 미국의 순방을 대통령이 갔을 때, 죄송합니다. 뉴욕을 갔을 때는 김무성 대표가 배웅도 나가지 않고 또 들어올 때도 영접을 안 나가서 이번에는 나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사였는데요. 네, 오늘은 지금 악수를 했네요. 표정도 밝은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쭉 외교부 주미대사라든지 여러 그 요직들과 지금 인사를 나누고 지금 비행기 트랙으로 올라가는데요. 네, 악수는 나눴지만 김무성 대표와 독대는 없었습니다. 악수 나누면서 뭐 말은 특별히 없었나요? 잘 다녀오십시오 이거. 없었고요. 지금 웃으면서 악수를 나누는 것 정도만 포착이 됐습니다. 네, 그만큼 김무성 대표가 이 당청 갈등을 봉합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였습니다만. 지난번 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태로 인해서 벌어졌던 때 독대를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었고요. 자, 이건 지난 2월에 출국할 때 모습인데 저 때는 꽤 손도 오래 잡고 얘기도 여러 가지 하고 하네요. 얘기도 하고 있죠. 네, 그때와도 좀 다릅니다. 네, 오늘은 좀 짧게 그래도 입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뭐 말은 하고 있고 표정도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이 나오네요. 아주 짧지는 않았습니다. 왼쪽이 오늘인데 그래서 한 20초 정도 얘기를 했다. 근데 김무성 대표 오늘 기자들 질문을 좀 받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뭐 얘기가 좀 있었는지 아니면 대화를 좀 나눌 계획이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 어떻게 답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동안 외국 가실 때마다 난 나갔어요. 새벽 4시에 오시는데 어떻게 나가나. 나도 다시 일해야 되는데. 캐나다 가셨을 때는 막 10분 정도 따로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었잖아요. 혹시 오늘은 조금... 그건 대통령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는 일이긴 한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마음이 다른가 보죠. 박성훈 논설위원. 네. 아니, 실제로 보면 이 시간을 줄 거냐 안 줄 거냐의 스케줄은 대통령 쪽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대통령이 그때 이제 그 이완구 총리에 대한 거취를 당부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고심할 때 그 40분을 그 따로 독대했던 이런 상황과는 지금은 그런 현안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하기보다는 이미 그 교과서의 국정화에 대해서 그 당정이 이제 한 목소리를 내서 예. 지금 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냥 그 눈인사 정도로 대체하는 네. 이런 오늘 형식을 밟은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이제 공천 갈등이 약간 수면 아래로 이제 내려갔기 때문에 당청 간에 다시 갈등이 폭발할 그럴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우선 공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친박과 비박이 어떻게 대결을 벌칠지 여기서 이제 또 다른 갈등의 여지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잠잠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조수진 차장. 네. 자, 김무성 대표의 차녀 바로 이 남편 때문에 좀 문제가 됐었는데 머리를 350 가닥이나 뽑았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둘째 딸이 모발과 소변 같은 이런 어떤 그 마약류를 복용한 적이 있었는지, 예, 여기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한 지 18일 만이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남편이 그 투약한 5종류 마약 등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둘째 딸에게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렇게만 나오면은 혹시 다른 마약 가능성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어쨌든 마약 반응이 전혀 없었다. 이렇게 지금 결론이 검찰에서 나왔는데 손소 변호사 지금 차녀 측에서는 이거 처음에 루머 퍼뜨린 사람 있지 않냐. 이거 내가 마치 남편과 같이 예비 남편과 같이 마약을 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았는데 누군가 그걸 퍼뜨렸는데 그 사람들 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다면서요. 처벌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이런 경우에 사람을 이제 비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거짓의 사진을 가지고 이제 결국은 명예훼손했을 경우에 처벌하게 돼 있는데요. 형량이 법정에 굉장히 무겁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물론 현실적으로 댓글 몇 개 단 걸 가지고 뭐 한다면은 벌금형으로 그치겠습니다만 어쨌든 형사처벌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련 논란도 이제 정리가 됐네요.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소식 바로 이겁니다.